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닝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전히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은 신제품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이 영상 리뷰가 좀 늦게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VFC의 또 다른 신제품 가스 피스톨입니다. 즉 가스 블로우백 권총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요겁니다. 네. 이게 뭐야? 무슨 똥박스에 뭐 대만산 제품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죠. 제목은 울트라 캐리 2입니다. 사실 이제 킴버 계열의 총이죠. 원래 이 총이 굉장히 유명한 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킴버 계열의 총은 사실 미국에서도 명총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킴버 말고 일반적인 피스톨,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총 같은 경우에 실총도 뭐 한 400불, 500불 내외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5, 60만 원대 이 정도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뭐 싼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킴버 계열의 총들은 대부분 1000불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현재 환율로 한 12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이 킴버도 일종의 커스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의 킴버에서 만든 이런 울트라 캐리 2라는 총인데 이 총도 상당히 사실은 자료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총입니다. 그걸 제품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이즈라든가 잡았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마루이에서는 V10 계열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하고 좀 느낌이 또 다릅니다. 어쨌든 굉장히 명총이고, 이 총 같은 경우에 저렴하면 아주 저렴해 한 게 한 800불, 85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싸면 1000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어쨌든 실총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 건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시면 이 제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일 겁니다. 기존에 이미 출시됐던 VFC의 1911 권총이 있는데 그 권총의 축소판 같은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그 VFC에서 만든 1911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개선판이 또 나오긴 했죠. 예, 여기는 참 개선판 잘 만들어요. 처음 만들 때 좀 완제품으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계속 개선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긴 합니다. 총 안에 보면 뭐 구성품 자체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비닐로 쌓아져 있는, 예, 별도의 스폰치가 없는 이런 그 총 본체, 예, 그리고 탄창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창은 저희가 발송하기 전에 가스를 좀 채워서 확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탄창에는 넣었다 뺐다 한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산 제품들은 도장이 분체 도장이라 잘 까져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만 해도 벌써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사용한 거는 아니라는 점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본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분체 도장인데 이렇게 비닐로 대충 싸놓으면 이렇게 안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송하는 관계, 그러니까 배송하는 관계 사이에서도 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크래치나 자잘한 스크래치들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구매하실 때. 그리고 사서 쓰시기 전에 뭐 분체 도장이기 때문에 도장면이 좀 덜 매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탄창이 아예 삽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오링이 이렇게 2개 들어있고요.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서 영문하고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별거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답니다. 이게 뭐 이해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싼 거잖아요. 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뭐가 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메탈 장착되고 이 정도면 싸잖아요. 물론 뭐 마루에 장착되는 메탈하고는 다릅니다만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에 유저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뭐 세이프티 디바이스는 어떻게 쓴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어떻게 쓴다, 장전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가스는 어떻게 넣어라, 그래서 뭐 90도로 맞춰서 넣으라는 그런 표시, 그 다음 호법 조절을 어떻게 해라, 이게 답니다. 뒷면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 다량으로 인쇄해서 만든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네, 그런 설명서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용이 이게 답니다. 근데 용서가 돼요. 그냥 가격 때문에. 탄창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기존의 1911 탄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짧은 형태고요. 여기 그립이 좀 짧아서 좀 호환은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사실 비교해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컴팩트하거든요. 그래서 호환은 안 될 것 같고요. 가스 주입할 때는 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밸브가 가스 주입구 자체가 보통 마리거나 일반적인 건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설명서상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맞춘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그린가스를 메인으로 쓰니까 이렇게 주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입하면 이렇게 반만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꽉 차진 않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밀어 넣어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약간 좀 45도로 기울여서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가스가 이렇게 차니까, 사선으로 차니까 조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용하실 때 그린가스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노말가스인 마리가스나 유피가스를 먼저 좀 조금 채운 상태에서 그린가스를 좀 채우시면 약간 좀 밀도 있게 나갑니다. 특히 이제 마리가스를 채우면 오일 성분 때문에 마리 난프레온 가스를 먼저 채우고 조금 채우고 그다음 그린가스를 나머지 추가로 채우면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쏠 때 밀도 있게 나가고 좀 더 사용량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리가스 조금 넣고 그린가스를 가득 채우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리가스를 가득 채우고 그린가스를 조금 넣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방식은 참조하시면 되겠고, 여름 되면 아무래도 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만산 제품들이 내구도가 그러니까 내부 부속의 내구도가 높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린가스만 막 썼을 때 파손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변 기온이 높기 때문에 굳이 그린가스만 쓰는 것보다는 노말가스를 가득 채우고 그린가스를 조금 섞었어도 충분히 파워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 쓰시는 것도 오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만산 제품들을 참조하시고요. 겨울에는 안 돼요, 당연히. 겨울에는 뭐 그럴 수가 없겠죠. 제품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따 테스트도 해보겠지만 테스트 사격도 할 거고요. 물론 파워젠전처에 있어서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느낌하고 이런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품은 대만산 거 쳐놓고 굉장히 꽤 잘 나왔어요. 꽤 잘 나왔고, 제품 외부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 분체 도장의 느낌은 여전히 있는데, 각인 같은 경우도 울트라 TLE2 이렇게 돼 있고, 옆에 킴버 각인까지 있습니다. 킴버 각인까지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 스티커 있는 거는 뭐 요건 떼어내면 되겠고, 여기 메이드 인 타이완도 지우면 되죠. 아세톤으로 지우면 돼요. 이거 가끔 보면 아세톤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물파스로 지워도 된답니다. 저희 손님들 얘기로는. 그리고 콜트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뒤에 파이링 핀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파이링 핀이 재현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작동됩니다. 파이링 핀이 작동이 되고요. 누르면 꾸쩍꾸쩍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실총처럼 파이링 핀이 실제로 작동되는 건 아니고 덤이죠.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도 킴버의 전형적인 리어 사이트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려하죠. 이게 좀 처음 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가늠자예요. 저는 옛날에 하이카파에다가 킴버 슬라이드를 많이 얹었었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도트점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리어 사이트 2개, 앞에 프론트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법 조절이 좀 독특합니다. 호법 조절은 이렇게 후퇴 고정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탄창 빼고요. 요걸 돌려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요걸 돌리면 지금 소리 나죠? 이런 소리 나죠 지금? 요렇게 돌려서 조정하시는 거.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스프링 가이드에 요 구멍을 기준점을 해서 많이 주는 건지 적게 주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서상에 보면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호법을 줄 때. 이쪽 방향이 뜨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저도 처음 물건을 받았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총열이 너무 장난감틱해요. 이거를 이렇게 재현했어야 됐나 싶긴 합니다. 너무 뭐랄까 장난감스럽죠? 총열의 색깔이 무슨 아카데미도 아니고 요건 좀 아쉬워요. 모르겠습니다. 써보면서 조금씩 적응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 적응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호법 고무는 좀 놀랍게도 기존에 무슨 뭐 검정 색깔이야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파란 색깔의 호법 고무를 썼어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보면 이거 호법 고무 옵션 넣었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독특하네요. 그립 세이프티가 눌리지 않으면 일반적인 콜트처럼 눌리지 않으면 격발이 안 됩니다. 보이시죠? 근데 믿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그 해머가 뒤로 제껴지면 그때서야 이 세이프티가 올라가고요. 만약에 해머가 제껴지지 않으면 보세요.
해머가 제껴지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이 싱글 액션들은 원래 해머가 제껴지지 않으면 격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가 작동이 안 됩니다. 원래 이거 어거지로 올리면 부러져요. 그리고 여전히 그 콜트 계열의 일반적인 특징인 방아쇠 압력이 낮은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당겨도 톡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이 콜트 계열은 마리 콜트 계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이 방아쇠에 손가락 넣으시면 안 돼요. 살짝만 쳐도 톡 하고 나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해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콜트처럼 여기 보면 큰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홈이 있는데 작은 홈을 먼저 여기 작은 홈을 이렇게 당겨서 맞추시고요. 이렇게 맞추시고 여기 뒤에 뒷부분, 이 갈고리 뒷부분 쪽에, 그러니까 이 스토퍼 뒤쪽 부분에 맞춰주시고요. 반원에 이렇게 조그만 반원에 오른쪽 끝이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탄표배축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슬라이드 잡은 상태에서요. 그거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반대쪽에 보면 여기 멈치가 있습니다. 이거 밀어 올리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얘를 빼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핀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하면 상하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스프링 가이드까지 분리하는 건 좀 힘들어요. 요건 좀 다른 문제예요. 스프링 가이드가 이 호법 조절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VFC 거의 글락 19인가? 뭐 하여튼 VFC의 다른 제품들처럼 여기 홈이 있어요. 그 홈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스프링 가이드가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챔버를 분해하실 분들, 그러니까 챔버 분해가 필요해서 스프링 가이드 빼시는 분들은 여기 홈을 맞춰 주신 다음에 빼셔야 되고, 끼워 넣을 때도 그 호법 챔버 쪽에 레바가 있는데 그 레바가 요 호법 다이얼 안쪽에 홈에 잘 맞도록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호법이 안 먹어요. 잘못하면 탄이 낑겨버려서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 가이드도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나왔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 아웃바렐 안쪽에 보면 챔버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스프링이 조그만 게 들어 있습니다. 걔가 이제 챔버를 이렇게 잡아 당겨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 흘림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 코 흘림이라 그러는데, 쓰다 보면 콜트 계열들은 이렇게 아래로 내렸을 때 쭉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웃발이 앞으로 푹 늘어질 수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챔버를 좀 더 밀착시켜서 기밀성을 좀 더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보조적으로. 여기 이제 가스 인입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피스톤 같은 경우에 보면 15mm를 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직경을 잴 수는 없는데 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실린더는 굉장히 큰 걸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정 나사가 있는 거 봐서 얘를 풀면 실린더 블록이 빠질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프레임인데, 하부 프레임은 많이 본 겁니다. 아주 뭐 전형적인 콜트의 프레임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요. 그립 같은 경우도 V10 그립 사이즈면 다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그립도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노킹 레버 같은 경우도 뭐 재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완성도는 꽤 높은 편이에요. 탄창 멈치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생각보다 전에보다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이쪽에 각인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각인은 같지는 않은데, 요커스, 뉴욕, USA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킴버 주소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킴버 매뉴팩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킴버 MFG? 이게 노안이라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그런 각인이 있습니다. 트리거는 이제 은장식으로 되어 있고, 해머도 은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은장이 이건 이제 스테인리스를 재현한 것 같아요. 이거 색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번떡번떡하는 이런 고광택이 아닌 것들은 보통 스테인리스 재질을 재현하느라고 이런 색감을 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디스커넥터도 뭐 재질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노치 디스커넥터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재질이 나쁘면 이제 작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끼울 때는 뭐 역순입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끼워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홈을 뒤로 이렇게 밀어 가지고요, 홈을 이렇게 맞춰 주신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 반원의 오른쪽 끝이 이렇게 끝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넣어줘서 밀어 넣어 주시면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홈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죠.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작동시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비비로더는 그냥 마루이 비비로더 쓰시면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비비로더 쓰실 필요 없고, 마루이 그냥 비비로더 XL 같은 거
어디 있지? 네.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사용법은 제가 최근에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반동 느낌만 좀 먼저 볼게요. 어우, 좋은데요? 좋아요. 느낌이 좋은데요? 좋은데요가 뭐야? 이게 반동이 세진 않은데, 묘하네. 그러니까 빡빡빡빡 느낌은 있는데 세진 않아요. 네. 그런데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웃긴다. 이 표현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반동이 기대할 때는 막 기대치가 이만큼이라면 실제로 쐈을 때 느낌은 그거보다는 푹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데 뭐랄까, 나가는 거는 밀도 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숏 스트로크 방식이라서.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은 왜 나타나냐면, 이게 아까 스프링 가이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듀얼로 돼 있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싱글 타입의 스프링으로 바꿔버리면, 싱글 타입으로 완전히 변형시키면 그때는 이제 손맛이 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듀얼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 느낌 딱 그거예요. 네, 그럼 지탄성 한번 볼게요. 자, 집탄성을 한번 볼 건데요. 집탄성 자체가 뭐 훌륭하지 않습니다. 좀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반경이 이 정도 나왔는데요. 대략 한 119.9mm 정도 나왔습니다. 5발을 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요게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게 이제 핫한으로 좀 꽂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집탄성 자체는 119.9mm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굉장히 작은 미리수 안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첫 발은 튕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탄성은 생각보다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근거리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탄성이 더 예를 들면 먼 거리를 쐈을 때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 뭐 대만산 쳐놓고는 그냥 준수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통통 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해봤어요, 추가적으로. 근데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 제 예상이 맞습니다. 뭐 대략 그 정도 언저리, 그러니까 119는 아니고요. 이 정도 언저리에 들어갑니다, 근거리에서. 그래서 원거리에서 이제 이게 얼마만큼 퍼질지 모르겠죠. 근데 못 쓸 만큼 정도는 아니고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집탄성이 전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던 대만산 제품들 중에 VFC 거에 사실 집탄성이 이렇게 훌륭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짧은 거 쳐놓고 굉장히 훌륭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호법을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반동을 많이 흡수해주는 타입이라서 지금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나 내부 부속의 무리를 좀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작동성도 전에 1911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VFC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울트라 캐리 2 킴버의 요 권총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